지금 뭐 마지막에 근무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산은 끝났고 지금부터 1년 동안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내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퇴직금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중에서요.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이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돼서 이제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산한 그 시점부터 근무를 다시 하는데 계속 하는데 이 기간이 정산 후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면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거, 여러분 퇴직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건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거는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요.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요즘에도 가끔 그런 데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퇴직금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정산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1년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한 달치를,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치를 더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고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말하자면 거의 전면 금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6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 중간정산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관행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금지되고 지금 말씀드린 6가지 경우에는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동안 5년 동안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서 중간정산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카운터를 해서 이분이 1년이 안 되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근무했던 거는 중간정산을 받아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근무했던 기간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퇴직금을 주는 사유가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마지막에 근무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산은 끝났고 지금부터 1년 동안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내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다시 카운트를 해서 그 기간만큼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을 근무했던 9개월을 근무했던 그거는 비율로 따져가지고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언제 하는지 제가 6가지를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6가지에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 퇴직금에 대한 지급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에 대한 산정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좀 기억하시고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하시던 아니면 뭐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좀 생각 좀 하시고 나중에 좀 도움 받으시는 그런 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